지금 뭐 하세요? 아유, 고PD. 이거 저기 국방부 저기 3D 교육 자료 만들고 있었어요. 내가 요즘에 저기 국방부 출판지원단에 3D 교육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 앞길을 터주려고. 요거는 이제 우리 저기 군인 아저씨들이 이제 미래 무기 만들 때, 탱크 만들 때 필요한 그 나선형으로 모델링하는 거를 배우려고 스프링 지금 감는 거 좀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제 3D 공부하실 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3D 프로그램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것들이 다 뭐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구분이 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를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대 3D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세 가지로 쉽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넙스, 솔리드 세 가지 방식의 3D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은요, 라이노고요. 라이노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익숙한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라이노를 많이 배워요. 저희 학교에서도 1학년 학생들에게 라이노를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라이노가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장점이 저렴하고 학생들에게 좀 가볍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고PD 라이노는 어떤 방식 3D 프로그램인가요? 배웠으니까 잘 아실 텐데. 네, 넙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넙스 방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넙스 방식의 프로그램은 조절점이 달린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조절점이 달린 선을 그어서 요 선들을 이어서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고,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 조절점을 이렇게 당겨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들을 이어 붙여서 입체 형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이 모이면 면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넙스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정밀한 곡선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해서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주 유선형의 미려한 곡선을 뽑아낼 때는 넙스 방식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솔리드 방식을 얘기할 건데, 솔리드 방식은요, 자로 뭔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도를 한 다음에 우리 기계 제도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기계 부품은 예쁠 필요가 없잖아요. 형태적으로 어떤 단순한 형태, 그리고 이제 뚫고 깎고 뽑고 이런 방식으로 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라인과 그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어떤 기하 도형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하 도형을 이렇게 뽑아서 어떤 입체로 만들어가지고 3D를 만드는 방식이고, 솔리드 방식이 넙스 방식보다 훨씬 쉽습니다. 쉬운 대신에 아주 정교한 곡선이라든지 그런 형태적인 제약이 좀 있죠. 그래서 솔리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금형 제작이나 정밀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폴리곤 방식이 있는데요. 폴리곤 방식은 사실은 산업 디자인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게임, 컨텐츠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지브러시라든지 아니면 마야라든지 우리가 3D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떤 털이 휘날리고 인물의 형태라든지 동물의 어떤 형상, 크리처의 모습 같은 거를 쉽게 밀고 당기고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낮추고 높이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서 컨텐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게임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에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3D 프린팅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방 캡스톤 결과물을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건데 아직 마감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1차로 완성된 걸 뽑았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라이노에서 작업한 다음에 폴리곤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3D 프린터에서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폴리곤 방식으로 한번 변환해서 PLA 라고 하는 이제 소재로 뽑는데, 출력하는 포맷은 대부분 폴리곤 방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FDM 프린터로 필라멘트를 이렇게 적층식으로 쌓아가지고 만드는 방식인데, 그렇게 만드는데 폴리곤이 형태적으로 좀 제약이 없고 가볍고 출력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3D 프린터에서는 표준 포맷으로 폴리곤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형태들, 저희 이제 학교에서 제작한 형태들을 보시면은 기하적인 형태로 만들 때, 이런 형태를 만들 때는 저 같으면은 솔리드웍스나 아니면은 쉐이퍼 3D, 학생들이 쉐이퍼 3D도 많이 쓰는데 이런 형태로도 만들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하 도형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변형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절로 가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형태가 단순하기 때문에 솔리드로 형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이제 보면은 조금 복잡한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자동차 시트라든지 안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형상들이 좀 있는데, 알리아스라든지 라이노로 만든, 알리아스가 사실은 자동차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는 이유가 이제 곡선에 대한 처리가, 여기 범퍼 부분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복합적인 곡면을 솔리드 프로그램으로는 사실은 만들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게 좀 비교적 아주 복잡하진 않지만 면이 이렇게도 돌고 위아래로도 돌고 이렇게 하는 면은 솔리드 방식의 프로그램보다는 알리아스라든지 넙스 방식이 조금 더 만들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 조금 복합 곡면이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형태들은 아마도 넙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 3D 모델링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그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뭐냐면, 모델링을 할 때 수치를 직접 사용자가 기입을 하게 되면 기입한 거를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걸이 폭을 만약에 5cm로 모델링을 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나는 7cm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수치를 그냥 7로 바꾸면 7만큼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델링 할 때 굉장히 정확하고 수정하는 것도 쉬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히스토리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모델링을 한 다음에 예전에 내가 그렸던 그 프로파일을 수정을 한다. 요거를 좀 조절점을 당겨서 좀 더 안으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모델링을 기본이 되는 어떤 라인을 수정을 하면 중간에 있었던 히스토리로 거슬러 올라가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변화가 3D 모델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예전에는 잘 안 됐었는데, 요즘에 이제 카티아라든지 아니면 쉐이퍼 3D 같은 최근에 나온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쉐이퍼 3D에도 그런 히스토리 기능, 그리고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적용이 되면서 모델링이 좀 더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AI가 발달해서 학생들이 이제 AI로 생성형 AI로 그림을 많이 그리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생각한 형태를 똑같이 AI가 그려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3D 프로그램을 공부하시고 또 그걸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계속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종류, 넙스, 그리고 솔리드, 폴리곤, 이 세 가지 방식의 3D 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